우선 토요일이라고 하는 걸 먼저 찾아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팁스고요. 그 다음에 이 팁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우리는 요일이 토요일인 것만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일이 데이잖아요. 데이는 같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마 보시면 이렇게 첫 글자가 대문자일 거예요. 그래서 첫 글자를 일치시켜서 써주셔야 돼요. 자, 이 결과를 보면은요. 얘가 결과가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조건에 맞는 행들을 선택하면 그 결과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죠? 컬럼의 개수는 원래 데이터 프레임과 똑같은 컬럼의 개수를 갖고 단지 로우의 개수가 줄어들었죠. 조건을 만족하는 로우만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로우의 개수가 전체 244개에서 87개로 줄어드는 거란 말이에요. 컬럼은 여전히, 변수들은 여전히 7개죠. 여기에서 직접 mean이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토탈 빌의 평균, 팁의 평균, 사이즈의 평균. 데이터 프레임,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평균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한 거기 때문에 평균을 계산할 수 있는 숫자형 컬럼들에 대해서는 다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토요일에 토탈 빌의 평균이고요. 토요일에 팁의 평균이고 토요일에 사이즈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팁의 평균만을 원하는 건데 팁의 평균만을 원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세 개의 숫자형 데이터들의 평균이 다 계산돼 버리는 거예요. 이걸 원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부분 집합인데 뭐 세터데이 이런 식으로 얘를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장하면 얘는 87개의 로우를 갖고 그 다음에 7개의 컬럼을 갖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뭐만 선택하면 돼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만 선택하면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세터데이라고 하는 이 부분 집합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서 여기에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2.99라고 나오네요. 2.99. 그래서 이거는 뭐란 거냐면 토요일 부분 집합을 찾은 거예요. 토요일 부분 집합을 찾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토요일 부분 집합에서 토요일 부분 집합에서 팁 컬럼의 팁 변수의 평균을 계산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쓸 수가 있느냐? 쓸 수 있죠. 어떻게 하나로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요일 컬럼의 값이 세터데이인 거를 찾아요. 자, 여기까지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까 위에서 계산한 변수로 저장한 df 세터데이잖아요. 그쵸? 여기까지가 df 세터데이죠.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는 거죠. 컬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죠? 자, 여기까지를 데이터 프레임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세요. 변수에서 컬럼 선택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팁 이렇게 써주죠. 이게 컬럼 선택하는 방법이잖아요. 원칙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데이터 프레임 설명을 드릴 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는 방법은 데이터 프레임이 있으면
인덱스 연산자 쓰고 컬럼 이름 쓰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칙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데이터 프레임이잖아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려면 인덱스 연산자 쓰고 컬럼 이름 써주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컬럼에 무엇을 계산하는 건가요? 이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죠. 코드 이해되십니까? 토요일만 선택해서 토요일에 팁의 평균을 계산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렇게 쓰셔도 돼요. 팁스 데이는 세터데이 여기에 점 팁 점 민 이렇게 하셔도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이것도 똑같은 결과를 줘요. 그래서 아마 아래쪽 코드가 조금 더 보기가 좋긴 할 거예요. 위쪽에 있는 코드는 여기 중괄호 들어가고 여기도 중괄호 들어가고 여기 중괄호 있고 죄송합니다. 대괄호가 있고 대괄호 다음에 바로 또 대괄호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가 한눈에 딱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눈에 딱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래쪽은 그거에 비해서는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을 선택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가지고 있는 팁이라고 하는 변수의 평균을 계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렇죠? 어떤 데이터 프레임이 점 가지고 있는 팁이라고 하는 변수의 점 평균을 계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비해서는 이쪽 코드가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익숙해지시면 이쪽 코드도 그렇게 어려운 코드는 아닙니다. 어려운 코드는 아니에요.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선택하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컬럼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평균을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냐면 팁스 데이는 세터데이 여기서 민을 먼저 호출을 하셨대요. 민을 호출한 결과가 뭐죠? 자, 이렇게 출력됐으니까 이 결과가 뭘까요? 이 결과가 무슨 타입? 무슨 클래스? 이렇게 출력하는 건 무슨 클래스? 시리즈. 맞아요. 시리즈예요. 시리즈에서 뭐를 찾는 거예요? 팁의 값을 찾는 거잖아요. 시리즈에서 팁의 값을 찾는 거니까 이거 레이블이죠. 레이블이잖아요. 레이블 할 때 어떻게 사용하죠? LOC.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제가 알려드리진 않은 건데 이렇게 하고서 인덱스 직접 써도 돼요. 이렇게 인덱스 직접 쓰는 거는 또 뭐도 가능할까요? 점 팁 이것도 가능해요. 이것도 전부 다 뭐냐면 시리즈에서 레이블을 찾는 거예요. LOC 사용하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쓰신 분이 계시다라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아시겠죠? 이게 원래는 로케이션 그 다음에 인덱스 이름이 요거를 간단하게 쓴 거예요. 여기를 간단하게 쓴 게 아까 두 가지가 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고방식의 차이긴 한데요. 생각하는 거의 차이긴 한데 부분집합에서 컬럼을 선택하고 그 컬럼의 평균을 계산한다 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쉽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고요. 예. 물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모든 평균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컬럼을 선택하겠다 라는 순서로 생각하신 거고, 이거는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만 먼저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좀 복잡하다 싶으면 일단 단계를 먼저 해보시면 돼요. 부분집합 찾겠다. 부분집합 찾은 것을 변수에 저장하고 그 부분집합에서 어떤 컬럼을 선택해서 평균을 계산하겠다. 이렇게 부분으로 나눠서 코드를 만들어 보시면 그 다음에는 코드들을 쭉 연결해서 한 줄의 코드로 만드실 수도 있으십니다. 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 무엇을 해보시냐면 성별, 팁의 평균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성의 팁의 평균 따로 계산하고요. 여성의 평균, 팁의 평균 따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요거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일요일로 할까요? 네, 일요일 여성 손님의 팁의 팁 평균 이렇게 해볼까요? 남성의 팁의 평균, 여성의 팁의 평균을 계산해 보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그다음에 요거는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닌 거죠. 일요일 여성 손님의 두 가지 조건인 거죠. 일요일도 만족해야 되고 여성도 만족해야 돼요. 팁의 평균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만 더 할까요? 일요일에 식사한 여성 비흡연자 손님들의 팁의 평균.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되십니까? 어떻게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아니면 다 잘 되세요?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요 정도는. 그쵸? 네. 아까 남성 손님, 여성 손님이 비율이 아마 거의 2대1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을 보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은 팁스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들 중에서 성별이 들어가 있는 성별, 그죠?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아서 거기에 들어있는 값이 남성, 여성이 대문자, 첫 글자가 대문자였을까요? 한번 볼까요? 네, 대문자군요, 첫 글자가. 네, 이렇게 하면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성별 컬럼을 보면 전부 메일만 들어가 있죠. 244개의 로우에서 몇 개의 로우가 됐죠? 157개의 로우가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로우를 157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컬럼 선택할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분들 코드를요. 한꺼번에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먼저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실행을 하면 실행 결과가 데이터 프레임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출력된 모습을 보면 얘가 데이터 프레임인지 숫자인지 리스트인지 시리즈인지 이런 거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오전에 데이터 타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얘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딱 보이면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할 때는 대괄호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대괄호를 써서 컬럼 이름을 찾는 거죠. 이렇게. 팁이라고 컬럼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컬럼에서 메서드를 호출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메서드 호출이죠.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성인 경우에는 뭐만 바꿔주는데요. 여기에 값을 male 대신에 female이라고만 바꿔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팁스 성별이 뭐랑 같으면 female이랑 같으면 그 부분 집합에서 팁의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남성 손님들의 팁의 평균은 3.08달러, 여성 손님들은 2.83달러.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됐나요? 자, 이게 첫 번째였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일요일 여성 손님 조건이 두 개죠. 요일이 일요일이다. 그리고 성별은 여성이다. 라고 하는 두 개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 프레임에서 요일이 일요일이고 and 그 다음에 성별은 여성인 이렇게 하는 거죠. 맞습니까? 요일은 일요일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성별은 여성인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한 문장 어디요? 이 두 개를 하나의 문장으로 쓸 수 있냐고요? 그래서 뭐 남성, 여성 이렇게 그룹 바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그룹 바이잖아요. 그룹 바이. 성별로 그룹을 지어서 그룹이 묶여져 있는 데에서 어떤 컬럼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그죠? 요거 그룹 바이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문이 왔으니까 팁스 데이터 프레임이죠. 데이터 프레임에 메서드가 있어요. 그룹 바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여기에
성별로 그룹을 짓겠다죠. 성별로 그룹을 짓겠다. 그러면 그룹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진 그룹에서 컬럼을 선택하고요. 평균을 계산하시면 남성 3.08, 여성 2.83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만들어줍니다. 그룹 바이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R에서도 이거는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MPG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나 뭐 그런 등등등 해서 그룹별 어떤 요약 자료 이런 것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뭐 연령대별 혹은 뭐 실린더 개수별 뭐 그렇죠? 뭐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굉장히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지금 저희 요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수밖에. 근데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보면 그룹 바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 그 데이터 프레임 사실은 정확하게는 데이터 프레임은 아니에요. 그룹으로 나눠진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룹별로 나눠진 데이터 프레임이고 그룹별로 나눠진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을 선택하고 그 컬럼의 통계 값을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위쪽이랑 비슷해요. 여성들의 부분 집합을 선택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선택하고 컬럼의 통계값을 보는 거예요. 남성들의 부분 집합을 선택하고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하나 선택해서 통계값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거죠. 그룹별로 나눠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인 거예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을 선택한다. 팁의 통계값을 계산한다. 예요. 순서가. 그래서 여기서는 그룹이 두 개의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그룹이 시리즈에서 인덱스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출력 결과를 딱 보면 출력 결과가 시리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인덱스, 이쪽은 밸류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밸류들의 데이터 타입이 실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 네, 자 밑에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여성 손님. 그럼 일요일이라는 거 먼저 찾아야죠. 팁스 요일이니까 데이 맞죠? 그렇죠? 일요일이면 썬데이겠죠? 썬데이. 자 여기까지가 일요일. 그죠? 일요일. 그리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성 손님이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무슨 컬럼을 보셔야 되겠죠? 성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봐야죠. 성별 컬럼의 값이 female.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원하는 결과가 맞는지. 네. 보시면 성별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은요. 성별 부분을 보시면 여성들만 쭉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데이 볼까요? 데이. 일요일만 나와 있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렇죠? 쭉 내려보시면 여기는 점점점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 다란 얘기예요. 일요일에 식사한 여성 손님은 이게 다예요. 아시겠죠? 여기에서 무슨 컬럼 선택하면 돼요? 여기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팁이라고 하는 컬럼. 맞죠? 컬럼 선택할 때는 어떻게? 대괄호, 컬럼 이름. 그 다음에 뭘 하면 돼요? 평균을 계산하면 되는 거죠. 3.36이 나왔습니다. 3.36. 그럼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죠? 뭐 토요일 여성, 목요일 여성, 금요일 여성의 팁의 평균 뭐 이런 것들도 다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뭐 반복문 같은 걸 좀 만들어야 되긴 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도 그룹 바이를 이용하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제는 조건이 몇 개인가요?
팁스가 만족해야 될 조건이 뭐예요? 일요일이다. and 여성이다. and 그리고 비흡연자다. 조건이 3개죠. 3개의 조건이 전부 다 and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or가 없어요. 그죠? and로 연결돼요. 일요일이고 여성이고 비흡연자다라고 하는 3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먼저 찾아보죠. 이런 데이터 프레임을 먼저 찾아볼게요. 일요일 팁스 컬럼 이름은 day. 뭐랑 같아야 돼요? 일요일이니까 Sunday. 첫 번째 조건 좀 밑으로 내릴까요? 밑으로 내릴게요. 두 번째 조건은 팁스 컬럼 이름은 성별. 그 다음에 값은 female. 그럼 일요일 여성까지는 됐죠. 세 번째 조건은 팁스 컬럼 이름은 비흡연자니까 스모커 여부겠죠. 흡연 여부. 흡연 여부. 값은 여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yes하고 no라고 들어가 있었죠. yes하고 no라고 들어가 있었으니까 no라고 하시면 돼요. 자, 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컬럼 3개를 유심히 보세요. 컬럼 3개. day, 전부 Sunday만 들어가 있죠. 성별, female만 들어가 있죠. 흡연 여부, 전부 no만 들어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이죠. 여기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이니까 여기에서 무슨 컬럼 선택? 컬럼 선택할 때는 대괄호. 바로 대괄호를 바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팁이라고 하는 컬럼. 점 하고서 함수, 메서드를 호출을 하시는 거죠. 3.32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살짝 다르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흡연자하고 비흡연자가 그렇게 차이가 없거나 아니면은 흡연하는 손님이 별로 없었을 거나 흡연하는 손님이 뭐 한두 명밖에 없었으면 그 사람들 제거하고 평균을 계산해 봐야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룹 바이라고 하는 연산을 가지고서요. 흡연 여부별, 성별, 뭐 혹은 뭐 요일별, 시간별 뭐 이런 것도 할 거예요. 되셨나요? 네. 되셨으면요. 자, 이번에는 다른 데이터셋을 가지고 연습을 해볼게요. C본에는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C본 패키지에 있는 C본 패키지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타이타닉 예제 데이터 셋을 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타이타닉이라고 할게요. 타이타닉. 아까 우리는 C본에다가 별명을 줬죠. SNS라고 별명을 줬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로드하는 함수 이름은 로드 데이터셋. 여기에 이름 타이타닉이에요. 네, 로드가 됐죠. 로드가 됐으면 출력 한번 해볼까요? 타이타닉. 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프레임은요. 데이터 프레임은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891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15개의 컬럼은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요. 몇 개 그 로우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컬럼들
컬럼에 대한 설명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걸 먼저 설명드릴게요. 혹시 여러분들 타이타닉이란 영화 아세요? 보셨거나 아니면 얘기를 들었거나. 너무 오래된 영화이기는 하죠. 그렇죠? 네. 제가 대학 다닐 때였었으니까 그때 나온 영화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죠? 유럽에서 출발한 그 큰 배가 극지방 지나가다가 빙하에 부딪혀가지고 침몰하고 생존자들이 정말 일부분 생존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린 실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거는 그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진짜로 진짜 데이터들입니다. 그 데이터의 전체는 아닌 것 같고 일부분일 것 같아요. 일부분인데 이것도 그 머신러닝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생존했느냐, 생존하지 못했느냐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을 가지고서 어떤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생존 확률이 높으냐. 뭐 남성이면 생존 확률이 높으냐, 여성이면 생존 확률이 높으냐라고 하는 그런 생존과 생존하지 못함, 살았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분류 문제죠, 분류. 분류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예제 데이터 셋 중에 하나입니다. 예제 데이터 셋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관심 변수, 즉 종속 변수죠. 종속 변수는 여기 survived에 아마 0이 사망이에요. 0이 죽었다라는 거고요. 1이 생존.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0은 사망, 1은 생존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이따가 저기 노트로 정리해 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P 클래스는 그 패신저, 손님의 그 객실 등급. 객실 등급이에요. 그래서 뭐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1등급 객실에서 그 타고 있는 손님들은 굉장히 그 방도 넓고 뭐죠? 뭐 파티룸도 있고 뭐 그런 호화찬란한 그런 객실인 거고요. 2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내려가죠. 예. 뭐 3등급 객실 같으면 정말 여러 명이 방 하나에서 같이 좁게 자야 되고 뭐 이런 그런 환경들. 그래서 어느 객실에 몇 등급 객실에서 그 손님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별. 이거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남자 손님이냐 여자 손님이냐고요. 나이예요. 그 손님의 나이. 자, 여기는 나이가 왜 정수가 아니고 실수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뭐가 있다? 비어있는 값이 있다. 비어있는 값이 있다. 그러니까 그 나이가 제대로 조사가 안 돼서 나이를 정리할 수 없었던 그런 손님들이 있었던 거죠. 살아 있으면 당연히 나이를 조사할 수 있었겠지만 죽어버린 손님이면 그리고 뭐 일행이 없었다면 뭐 나이를 조사할 수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그래서 N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수가 될 수가 없고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IB, SP는 이게 시블링 스파우저일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나 배우자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혼자 탔느냐, 아니면 형제랑 같이 탔느냐, 자기 배우자랑 같이 탔느냐, 그거를 의미하는 컬럼이고요. CH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마 parent child,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부모님이랑 같이 탔느냐, 자식이랑 같이 탔느냐. 네, 뭐 그런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fare는 그 금액, 그러니까 그 티켓 금액. 아무래도 3등급이면 티켓 금액이 작을 거고요. 1등급이면 티켓 금액이 크겠죠. 네,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바크트라고 하는 이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 배가 출발해서 그냥 바로 어디 한 군데로 가는 게 아니라 몇 개의 항구를 거쳐서 거기서 항구들마다 손님들을 태운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미국으로 가는 그런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탔느냐예요. 어느 항구에서 탔느냐. 어느 항구에서 탔느냐. 근데 얘는 중복된 데이터예요. 얘랑 얘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라고 하는 거는 사우스햄턴이라고 하는 도시 항구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C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쉐버그라고 해야 되나? 쉐버그 잘 모르겠어요. 그런 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복된 데이터. 중복된 데이터. 클래스. 자, 이것도 중복된 데이터예요. 뭐랑 중복된 데이터냐면 P 클래스랑 중복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3등급 문자로 쓴 거예요. third. 1등급 first. 그렇죠? 중복된 데이터입니다. 중복된 데이터. 후. 이것도 중복된 데이터예요. 뭐랑 중복되죠? 성별하고 중복되는 거죠. male이라고 쓴 거를 man, female이라고 쓴 거를 woman 이렇게 쓴 거예요. 중복된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adult male은 일종의 파생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인 남자냐? 그렇지 않으냐. 그러니까 성인 남자면 true. 성인 남자가 아닌 거는 미성년 남자일 수도 있고요. 성인 여성, 미성년 여성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그 성별과 나이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파생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데크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데크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아마 그 데크 그러면 아마 배에 있는 배의 데크? 선실? 뭐 그런 의미인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alive 중복되는 정보입니다. 뭐랑 중복되는 정보냐면 survive. 0, no, 1, yes. 그러니까 0은 사망, alive가 살아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0은 살아있지 않은 거고요. 1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생존 두 가지. survive와 alive는 중복되는 정보고요. alone 이거는 혼자 탔느냐 아니면 같이 탄 사람이 있느냐 예요. 이거는 파생 변수예요. 무엇을 가지고 만들어낸 파생 변수냐면 여기 SIB, SP와 그다음에 PARCH. 이거는 뭐냐면 형제 자매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부모나 자녀도 없어요. 그러면 혼자 탄 거죠. 맞습니까? 그죠? 배우자가 있어요. 그럼 혼자 탄 게 아니죠. 네,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서 만들어낸 파생 변수. 요렇게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인데 이걸 가지고 머신러닝을 하려면 중복되는 데이터들은 제거를 해야 돼요. 완전히 중복되는 데이터들은 제거하고 파생 변수들은 남겨놓고 뭐 머신러닝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머신러닝 주제고요. 우리는 머신러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내용 아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네.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요걸 가지고서 연습 문제 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